파프리카는 그 밝고 선명한 색상만큼이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다양한 색깔로 우리 식탁을 채우는 파프리카는 단순히 맛있고 예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작은 채소는 색깔별로 고유의 영양소를 담고 있어 각각 다른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파프리카의 기원과 역사, 색깔별 영양 차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파프리카는 중남미 지역이 원산지인 고추류의 한 종류로 고대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채소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며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현재의 파프리카로 진화했습니다.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거의 제거되면서 파프리카는 달콤하고 아삭한 맛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만능 채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헝가리에서는 파프리카가 국가 요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헝가리의 대표 요리인 굴라쉬는 파프리카 가루로 맛을 내는데, 이는 파프리카가 단순한 채소를 넘어 향신료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프리카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로 나뉘며 각 색깔마다 포함된 영양소와 건강 효과가 다릅니다. 색깔은 단순히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양과 효능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2배 이상이 들어있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보호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또한 노란 파프리카는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초록색 파프리카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개선하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자주 사용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는 아삭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샐러드, 볶음 요리, 스프,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가정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파프리카는 농약과 화학 첨가물 없이도 비교적 잘 자라는 채소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파프리카의 색깔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빨간색은 면역력과 피부 건강, 노란색은 눈과 에너지, 초록색은 장 건강과 해독 작용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각각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건강 목표에 따라 선택해 섭취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파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색깔별로 다른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파프리카는 식탁 위에서 단순한 채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빨간, 노란, 초록, 파프리카가 각각 어떤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프리카를 활용해 건강을 지키는 팁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빨간 파프리카는 그 선명한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건강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건강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삭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지닌 빨간 파프리카는 단순히 요리를 장식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그리고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체 건강에 기여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2배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어 피부와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세포 손상을 방지해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피부 건강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주름 형성을 예방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빨간 파프리카는 약 92%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며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리코펜은 염증을 줄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조화는 특히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만능 채소입니다. 샐러드에 신선한 빨간 파프리카를 추가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븐에 구운 빨간 파프리카는 풍미와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며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간편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섭취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조리 시간을 최소화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같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소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채소를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빨간 파프리카를 식단에 추가하면 건강과 피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란 파프리카의 활력 증진과 눈 건강에 대한 놀라운 효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화사한 색깔만큼이나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채소입니다. 그 안에 담긴 풍부한 영양소는 피로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채소가 가진 매력적인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비타민 A,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피부 재생을 도와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루테인은 노란 파프리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분으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비타민C는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노란 파프리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약 150%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합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과 비타민 E는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시력 보호에 기여하며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조화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주름과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약 92%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며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노란 파프리카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썰어 넣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와 루테인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 파프리카를 사과나 당근과 함께 블렌더에 넣어 스무디로 만들면 피로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이나 해산물과 함께 볶아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 시 비타민C와 같은 열에 민감한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다른 채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채소로 피로 회복, 눈 건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 풍부한 영양소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채소입니다. 이제 노란 파프리카를 식단에 추가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초록 파프리카의 디톡스 효과와 체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그 신선한 색깔만큼이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디톡스 효과와 체중 관리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영양소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이를 통해 초록 파프리카가 왜 디톡스와 체중 관리에 완벽한 파트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 파프리카의 주요 영양소 중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디톡스의 기본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초록 파프리카는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록 파프리카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장내 독소가 줄어들어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륨도 초록 파프리카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고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몸이 붓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특히 부종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초록 파프리카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칼륨은 또한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초록 파프리카가 가진 또 다른 영양소로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특히 체중 관리와 관련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초록 파프리카의 비타민 K 함량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과도한 나트륨과 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디톡스 과정의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으로 인해 축적된 독소를 줄이는데 초록 파프리카는 효과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체중 관리에 있어서도 초록 파프리카는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낮은 칼로리 함량과 높은 섬유질 함량은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록 파프리카 백지당 약 20에서 30칼로리로 가벼운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초록 파프리카에 포함된 비타민C는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요리에서도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신선한 초록 파프리카를 샐러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비타민 K와 섬유질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디톡스 음료를 원한다면 초록 파프리카를 오이, 사과, 생강과 함께 갈아 상쾌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스무디는 몸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초록 파프리카를 닭가슴살이나 두부와 함께 볶아 한 끼 식사로 활용하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초록 파프리카를 섭취할 때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열에 약한 성분이 많아 조리 시간을 최소화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으로 섭취하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디톡스와 체중 관리에 강력한 동반자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초록 파프리카는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초록 파프리카를 식단에 포함시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파프리카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건강한 섭취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파프리카는 풍부한 영양소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자랑하는 채소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각 색깔별로 함유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프리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색깔별 건강한 섭취법을 소개합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 시간을 짧게 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샐러드나 스무디에 활용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리는 영양소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여 소화와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초록 파프리카는 쓴맛이 강해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살짝 익혀 섭취하면 쓴맛을 줄이고 위장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사람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파프리카는 건강에 좋은 채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파프리카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입 주변의 가려움, 두드러기,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파프리카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특정 영양소가 과잉 공급되고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는 단단한 껍질로 보호되어 있지만 표면에 농약이나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닦거나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를 넣어 5에서 10분간 담근 뒤 헹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관 시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파프리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습기에 민감하므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이 필요한 경우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파프리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생 파프리카보다는 익힌 파프리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초록 파프리카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의 다양한 색상은 각기 다른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모든 색깔의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면역력 강화, 노란 파프리카는 눈 건강, 초록 파프리카는 디톡스와 체중 관리에 각각 효과적입니다. 조리 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가볍게 익히거나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샐러드, 스무디, 구이 등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식단에 파프리카를 포함해 보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고유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이해하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조리법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섭취법을 선택해 파프리카의 풍부한 영양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 내용에서는 파프리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과 조합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프리카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조합들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와 상호작용 면에서도 이상적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A, E,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파프리카의 비타민 흡수를 촉진하는 데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샐러드나 구운 파프리카 요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 레몬즙, 허브를 섞어 마리네이드로 준비하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사이드 디쉬가 됩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식품으로 체중 관리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파프리카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단백질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다이어트 식단에 추천됩니다. 파프리카와 닭가슴살을 함께 볶거나 꼬치로 구워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닭가슴살의 담백함과 잘 어울려 풍미를 더해줍니다. 파프리카와 레몬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짝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빈혈 예방과 에너지 대사에 매우 유익합니다. 레몬즙을 뿌린 신선한 파프리카 샐러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또는 파프리카와 레몬을 활용해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마시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파프리카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과 아보카도의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프리카와 아보카도를 함께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아보카도 크림 소스를 만들어 구운 파프리카에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영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파프리카의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이상적입니다.
달걀과 파프리카는 조리 방법도 간단하여 바쁜 아침 식사나 가벼운 점심 메뉴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파프리카를 채 썰어 달걀 스크램블에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또한 반으로 자른 파프리카 속에 달걀을 넣어 오븐에 구우면 시각적으로도 즐거운 요리가 됩니다. 파프리카와 최고의 궁합 음식들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와 건강 효과 면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식단에 포함시킬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리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다른 음식 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파프리카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유익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파프리카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의 흡수가 저해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프리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파프리카를 섭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이 철분과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프리카를 철분 섭취를 목적으로 먹는다면 유제품과의 동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유제품은 파프리카 섭취 후 최소 1시간 뒤에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프리카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 과정에서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짠 김치나 소금에 절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파프리카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살려 소금 사용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파프리카는 혈당 지수가 낮아 체중 관리나 당뇨 예방에 좋은 식재료로 꼽힙니다. 그러나 바나나, 포도, 망고와 같은 고당도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망고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과일과 함께 먹고 싶다면 사과나 베리류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과 조합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파프리카는 소화가 쉬운 채소이지만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음식이나 크림이 많이 들어간 요리와 조합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볶음 요리에 사용할 때도 기름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에 포함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파프리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물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와 궁합이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나 감귤류와 조합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위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과 파프리카를 먹어야 한다면 섭취 시간에 간격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유제품은 파프리카 섭취 후 한두 시간 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세요. 이로써 특정 영양소의 과잉이나 결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건강에 유익한 채소이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영양소 흡수가 저해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며 올바르게 섭취하면 파프리카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채소입니다. 색깔별로 고유한 맛과 효능을 지니고 있어 적절히 조리하면 건강한 식단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프리카를 활용해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3가지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 요리들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면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파프리카 구이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발사믹 소스를 곁들이면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할 수 있어 사이드 디쉬나 건강한 간식으로 완벽합니다. 먼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프리카를 깨끗이 씻고 반으로 자른 뒤 씨를 제거합니다. 오븐 트레이에 올린 파프리카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10분에서 12분간 굽습니다. 구워진 파프리카 위에 발사믹 식초를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됩니다. 이 요리는 파프리카의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발사믹 소스의 새콤달콤한 맛이 파프리카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파프리카와 닭가슴살 샐러드는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메뉴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가벼운 한 끼 식사를 원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닭가슴살을 삶아 한 입 크기로 찢고 빨간 파프리카와 초록 파프리카를 채 썰어 준비합니다. 혼합 샐러드 채소를 큰 그릇에 담고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추가합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허니, 머스터드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 뒤 샐러드 위에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샐러드는 신선한 파프리카가 주는 아삭한 식감과 닭가슴살의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면역력 강화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스터프드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의 속을 채워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완성하는 요리입니다. 퀴노아나 밥을 사용해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후 다진 채소와 퀴노아를 팬에 볶아 준비합니다.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섞어 속재료를 만들고 파프리카 속을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뒤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1520분간 구우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파프리카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풍미가 뛰어나며 섬유질과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파프리카는 조리 과정에서 열에 의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간단히 조리하거나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요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레시피는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요리들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로 균형 잡힌 식단을 완성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파프리카의 보관법과 신선도 유지 팁에 대해 다룹니다. 파프리카는 신선하게 섭취해야 맛과 영양소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면 금세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관법과 신선도 유지 팁을 통해 파프리카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프리카의 보관을 시작하기 전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나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파프리카를 선택하세요. 변색되거나 주름진 부분이 있는 파프리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가 선명한 초록색을 띠고 있고 탄탄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파프리카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신선한 상태입니다. 파프리카는 냉장 보관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최대 2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기 전 파프리카를 물기가 없는 상태로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닦은 파프리카는 밀폐 용기에 넣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특히 파프리카는 0에서 5도의 온도에서 보관할 때 가장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파프리카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지만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하면 숙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은 파프리카를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냉동된 파프리카는 신선한 상태로 먹기보다는 요리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냉동 준비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파프리카를 깨끗이 씻고 씨와 꼭지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썬 파프리카를 트레이에 펼쳐 개별적으로 얼린 뒤 냉동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파프리카는 수프, 볶음 요리, 스튜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파프리카를 조리하고 남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게 다진 파프리카는 냉동 보관하여 볶음밥, 파스타 소스, 오믈렛 등 다양한 요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파프리카를 블렌더에 갈아 퓨레로 만들어 냉동하면 수프나 스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더불어 식초와 설탕, 물로 만든 피클액에 담가 파프리카 피클을 만들어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과 높은 온도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보관해야 습기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리한 파프리카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중인 파프리카가 신선한지 확인하려면 껍질을 살펴보세요. 탄탄하고 매끄러운 껍질은 신선함의 증거이며 물렁하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파프리카 보관을 위한 팁 요약하면 물기를 제거한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냉동 보관 시 개별적으로 얼린 뒤 지퍼백에 넣어 보관한다.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분리해서 보관한다. 조리 후 남은 파프리카는 2-3일 안에 섭취한다. 파프리카는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와 맛, 영양소 유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파프리카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하며 건강하게 섭취해 보세요. 파프리카는 단순히 요리의 색감을 더해주는 채소를 넘어 건강과 직결된 놀라운 효능을 지닌 식품입니다. 빨간, 노란, 초록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가진 파프리카는 각각 고유한 영양소와 효과를 제공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본에서는 파프리카의 유래부터 효능,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법과 레시피까지 모든 정보를 다루며 파프리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를 돕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을 제공합니다. 노란 파프리카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초록 파프리카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체중 관리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른 효과를 지닌 파프리카는 하나의 채소로도 다양한 건강 혜택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기억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프리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선택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야 할 음식을 피해 영양소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프리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파프리카 구이, 샐러드, 스터프드 파프리카와 같은 간단한 레시피로 바쁜 일상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관법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면 파프리카의 영양소를 오래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부터 냉동 보관, 남은 파프리카의 활용법까지 제대로 알아두면 파프리카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보관과 요리 방법은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파프리카의 본래 맛을 그대로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파프리카를 단순한 부재료가 아닌 주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식단에 파프리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강화, 체중 관리, 피부 개선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 파프리카를 자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내용을 통해 파프리카의 중요성과 효능을 조금 더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파프리카의 놀라운 효능을 알고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